오늘은 2025년 1월 15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에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로부터 거의 한 달 반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 가운데 소위 행동하는 국민, 아스팔트 민주주의를 하는,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었겠죠? 아스팔트 민주주의 활동을 하는 대중들이 아주 바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서로 대립하는 두 집단이 있었죠. 한쪽은 윤석열 처단, 이번에는 이렇게 써야겠죠. 한쪽에는 윤석열 구국 영웅, 그래서 복귀, 이 정도 하면 다들 납득하겠습니까? 이 아스팔트 민주주의 활동을 하는 대중들이 항상 방송 카메라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밑바닥 민주주의, 땅바닥 민주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땅바닥 민주주의 기간을 한 달 반을 보냈다. 땅바닥 민주주의 활동을 하던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거울 앞에 다시 앉은 내 누이라는 그런 식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을 미워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좀 실망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한 것은 조금은 있었습니다. 양측이 그야말로 광증에 불타오르고, 이 땅바닥 민주주의는 항상 격렬합니다. 마치 그곳에서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분신이라도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저 열광해버리는 참 구태의연한 아주 먼 역사의 뒤안길에 우리가 들었던 그런 것이 2024년, 2025년 대한민국에 다시 등장했던 겁니다. 광화문에 모였던, 역시 돈줄로 크레인도 세우고 무대도 세우고 미친 듯이 앞에 나와서, 그게 연기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목청을 돋우면서 여러분의 애국심을 두드려대던 그 선동꾼들, 참 그들의 영업 전략은 대단했습니다. 어느 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다 그랬다는 것이죠. 이러면 윤석열 처단을 외쳤던 땅바닥 민주주의 대중은 우리는 애국을 했다, 우리는 법의 편에 섰다, 억울하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윤석열 처단을 외쳤던 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처럼 이재명도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고 조국도 처벌받아야 되고 윤석열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준석, 김종인, 홍준표, 윤상현, 나경원 다 법대로 처벌받아야 된다는, 물론 민주당은 이름을 많이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입장일 때 그것이 헌법과 법의 입장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바로 전까지 이재명은 치외법권 한다면 좋다고 했던, 그런 시위했던 분들 아마 거의 합치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구국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당연히 헌법의 반대편에 선 것이죠. 그래, 이 사람들은 대통령 편이었다, 정권 편이었다, 아니면 이게 애국이고 보수다, 이런 말을 할지 모르는데, 이 윤석열 구국 영웅을 주장하는 분들은 윤석열을 위해서 그 이전의 한국 역사와 대한민국 헌법을 다 부정했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땠느냐 하면은 바로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할 때는 똑같이 그 이전의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헌법을 다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구국 영웅을 외치는 분들은 아직 대한민국 헌법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하는 데에는 거의 인식이 박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두 팀이 한 달 반 동안 싸우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그리고 후원금을 불러내 가지고 밑바닥 민주주의를 신나게 신명나게 보여줬습니다. 그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중앙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를 하고 국가를 장악하겠다, 국가를 리셋하겠다는 범죄 행위를 행하고 즉시 하나 둘 걸림돌에 걸리기 시작할 때, 그때 기대한 것은 그겁니다. 자, 이번에는 헌법 제84조 전단 사안이다. 지금 그 자리에서 용산 청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용산에 있는 우리 공무원 중에 누군가가 저자를 현행범 체포해서 수사기관에 인도하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상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물론 꿈인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즉시 했어야 한다. 이 한 달 반 동안 윤석열 내란 반란죄를 저지른, 근데 내란이나 반란은 위에 왕이 있고 헌법이 있고, 결국은 헌법이 있지만, 그래서 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달려들었다는 뜻인데, 윤석열은 자기가 제일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인식은 좀 다른 것이죠. 이것이 12월 4일에 비상계엄이 해제되면 대한민국 리셋 프로그램도 멈췄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대한민국을 찬탈하려고 한 그 계획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죠. 결국 윤석열의 명을 받는 자들이 다 구속되고, 그리고 처단되기 전까지는 어디선가는 이 암세포처럼, 바이러스처럼 대한민국 해체 작업을 계속 할 거다. 이것이 아주 큰 우리 대한민국의 피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치 이 밑바닥 대중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것처럼 외신에 나가고, 미국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미국도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되기 전에는 저런 일이 있었다. 아직 대한민국은 덜 자랐다. 어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괜찮다. 그런데 그게 괜찮은 소리로 들립니까? 미국은 아예 나라가 생긴 지 200년 남짓 된, 그저 몇백 년 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의 선대는 쉽게 말해서 5천년 이야기하죠. 그 5천년이 그냥 수렵 퇴치하던 5천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에 잡힌 국가로서 구조가 있고 행정 집행을 했던 5천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의 선조, 우리의 선대를 살펴보면 중앙집권 통치, 이런 것을 한 역사가 대단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국가 시스템은 대단히 선진적인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어떤 사람들은 식민지라 하고, 물론 나의 입장은 연합국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일본과 같이 나란히 간 경험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우월성은 우리 쪽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겨우 몇백 년 역사밖에 없는 미국에게 아직 미숙한 한국인데 더 자라야 되지,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한국의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애송이다. 세계 곳곳에서 이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윤석열 처단을 주장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성지 있다면서. 지금도 이번 일을 보고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렇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고. 이제는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쪽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좌다 우다 이런 개념도 없는데, 민주주의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4.19 있죠. 5.18 있습니다. 6월 항쟁 있습니다. 하다 밀란만 일어나면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과거로 가고 있죠. 동학운동도 있고, 그걸 동학혁명이라고 하고, 더 과거로 가서 무슨
임진왜란 때 뭐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제 이러고들 있는데, 물론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1세기에 또 제대로 된 고차적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전제화되고 있는, 독재화되고 있는데 저항을 했던 그 시대에 1000년이 넘게 우리 인류가 저항을 해왔던 그런 것이지, 오늘날과 같은 진정 우리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이때 나뉘어 있었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일정 부분 버려야 할 자, 타도해야 할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투쟁이지. 그런데 이번 일이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K-팝이 있고 그 내용이야 참 저속하기 이를 데 없지만 물질 문명의 풍요로움을 담뿍 담고 있는 K-드라마가 있고, 한국은 풍요롭고 돈이 많고, 그리고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안전하고, 우리 국민은 총기 휴대도 하지 않죠. 이런 한국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고 총칼을 가지고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나라로 돼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국가 시스템,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아마도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혹시 인간들이, 공무원들이 나쁜 마음을 먹어도 그것을 법만 지키면 바로 즉시 그것을 해제시킬 수 있는 이런 대단한 헌법입니다. 특히 한국은 단일 국가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나라를 나눠 먹겠다고들 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이 문재인 1기부터 구체화됐죠. 그런데 그래도 단일국입니다. 미국은 연방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방이 든든하게 지속되기를. 언제라도 갈라설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몰아줬습니다.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크리테리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헌법에 대한 영상, 그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몰아주지 않았습니다. 국회도 그 자체로 이 민주적 절차를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해놨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또 정부도 그 안에 국무회의라는 것이 있어서 민주적으로 충분히 그 안에 독재를 방지할 그런, 아예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강력 민주주의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도, 그런 이야기 있죠. 이 민주주의 국가의 강점은 대통령이 납치돼서 혹시 범죄자가 나라를 내놔라, 아니면 대통령을 죽이겠다 그러더라도 대통령을 죽여라. 우리는 대통령은 새로 뽑으면 된다. 독재국가하고 차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대통령 1인이 중요한, 어떤 특정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권자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국가를 장악하려고 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대부분 어떻게 나왔느냐? 아, 대통령은 왕이다. 국민이 투표로 뽑았지만 선출된 왕이다. 이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아, 대한민국이 국민 주권주의 국가가 아니었구나. 세계의 탄로가 난 것이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허리를 구부리고 왕 앞에 읍을 하는 그런 시종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윤석열 구국 영웅을 주장하는 땅바닥 민주주의 대중들은 대통령을 어떻게 구속하냐, 대통령을 어떻게 파면하냐. 아, 이 이야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나왔죠.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면 박근혜 아니라 박정희라도 체포 구속 처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국가 밑에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선출된 왕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알지 않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권자의 한 명으로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아니고 왕 밑에 있는 먼지 같은 존재다. 왕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후진적이죠. 그래서 이번에 12월 3일에 해를 바꾸기 전에, 그리고 가능하면 즉시 범죄자를 체포, 구속하고 어쩌면 위급한 일이기 때문에 처단까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런데 한 달 반이 지나서 이제 겨우 체포, 이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밑바닥 민주주의 대중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여당이라고 지금까지 무슨 정당이 정부에 들어가서 같이 행정 집행을 한다, 정책 결정을 한다, 이런 헌법 위반을 해오던, 이것은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행위를 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던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제 손으로 윤석열을 끌어내서 처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선출된 왕이다 하면서 여기 방어막을 쳤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하다. 우리는 윤석열 옆에 붙어서 지위가 높은 고관이고 윤석열은 왕이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발밑에 있다는 식으로 한 달 반을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죽자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체포. 아직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허약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선출된 왕이 되는 것이라는 이 낙후된 사고,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그렇게 어렵게 실패하고 논의하다가 또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체포에 나선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불법을 집행하는 군보다 강하다. 그러니 경찰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과 주권자를 의지하여 강하게 나가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까지 법이 아닌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저 사람이 경력이 어떻고 저 사람의 학벌이 어떻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선출된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무엇인가 맞는 말일 거야 이랬는지 모르지만 윤석열이 말한 이번 12월 3일 이후로 계속 항의하고 이의제기하고 요구하고 했던 것은 법이 아니고 윤석열 측에서 만든 창작이었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이게 틀렸다고 설명을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거짓 선동을 하고 억지를 부리면 정말 그 그리스 황금사과는 우리 인류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신화다 싶습니다. 법이 아닌 것을 딱 던져놓으면 정말로 한 반반으로 찬반이 갈린다는 것이죠. 무지의 세계는 이렇게 평범한 별거 아닌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렇게 난관에 처하게 되는구나. 우리 국민이 무지에서 벗어나고 민주주의를 확실히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인식을 하고 그리고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해야 하겠다. 이번 일로 더욱 이런 것이 시급하다. 리걸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상식이 있어야 되고 양심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민이 무지하다. 무식하다. 아마 지금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지경이 아닐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기계처럼 말을 빠르게 하면서 말을 다 잘라서 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때와 장소와 상황, 사안에 맞는 한글 문장 한 줄도 못 쓰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법률가도 이렇습니다. 이제 벗어나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확실히 알게 되었죠. 이 윤석열이라는 시대의 범죄자가 법이 아닌 것을 내가 차려입은 옷이 비싸지 않느냐, 내가 몸에 걸치고 있는 장신구를 봐라. 그것이 바로 학벌, 인맥, 이런 패습입니다. 학벌과 인맥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흔히 조선 후기의 낙후성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하죠. 이번에 윤석열이라는 범죄자를 보면서 대한민국 정말 낙후됐구나. 돈밖에 없는데
돈 가지고 항상 싸구려 떨이만 산처럼 사 모으는 이런 수준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낀 겁니다. 그의 주변에 붙어있던 변호사 출신들, 이 중에는 변호인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관계없는 변호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 학벌과 인맥에 이들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상층부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상층부가 얼마나 매몰되어 있느냐 하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을 기피한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그것도 참 그 뉴스원 중앙일보 보니까 야, 저게 어디 사람 얼굴이야. 좀비 얼굴이지. 남의 집 여자 얼굴을 갖다가 그렇게 추하게 해서 커다랗게 올려놓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언론 방송사에서 저지르고 있는 또 하나의 범죄인데 아무튼 이 사람을 기피하는 이유가 참으로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정계선은 남편이 좌파다. 그 남편이 있는 그 법인의 주인이 대표가 좌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의 인식은 학연, 지연 이런 인맥에 푹 젖어 있구나. 이번에 그 서울대 무슨 충암고 또 충청도 강원도도 거기 끼어 있는데 자, 이런 데서 자이든 아니든 이쪽에 많이 연결돼 있었죠. 반성들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디딤돌이다. 내가 그것을 발판으로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죠. 자, 지금 이 정도까지 왔는데 우선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대통령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임무수행하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이 정치권이 모조리 문제가 있다. 다들 진영을 벗어나지 못한다. 대립하고 있는 것을 당연시 하는데 진영을 유지하면서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상대방의 몇 퍼센트 덜 나쁘다는 논리를 펴니다. 나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편이 아니고 상대편이니까 나쁘다는 논리를 펴니다. 우리 편이니까 괜찮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대한민국의 맨 얼굴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부분입니다. 진영 버립시다. 어차피 얼마 전까지 보수는 다 죽었다. 대부분이 좌파다. 좌우로 이렇게 나눈다면 과거에 생각하던 우는 없고 이쪽에서 더 갔느냐 덜 갔느냐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거 따지지 맙시다. 또 윤석열이라는 범죄자가 반공을 내세우면서 이번 범죄를 저지르는데 합리화를 하고 자기의 지지파를 끌어들이려고 물론 반공의 세대가 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공은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도 이런 말을 하던데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말자. 그것이 옳지 않을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게. 따라서 다 버리고 진영을 버리자. 왜? 국민 주권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말고 다른 것으로 진영을 나누느냐. 그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민주당이니까, 국민의힘이니까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자기네 당이든 상대 당이든 그것은 안 되고 그것은 바로 처벌을 해야 한다. 여기에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좀 더 컸다고 이번에 이야기를 하죠. 미국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그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죠. 또 보수당,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대통령이 나쁜 짓, 자격 없는 짓, 국가에 해로운 짓을 하면 그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숨기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자기네 편이 똑같은 일을 하면 역시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라. 지금까지 국민들이 볼 때 진보다 우리는 다른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했던 것들을 이젠 버려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일의적입니다. 그 뜻이 하나입니다. 모든 판단 근거는 헌법과 법률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복종해야 할 그 규범은 헌법과 법률입니다. 스스로 이것을 재해석하지 마라. 헌법과 법률 중에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을 것을 선별하지 말라. 자, 이번에 우리 국가에 있어서는 대단히 위난에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을 처단한다. 관련된 수괴들, 나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이 큰 사람들은 군보다는 정부라고 봅니다. 군은 어떻게 되었든 대통령의 결정, 대통령이 범죄 실행을 하게 되는데 동원된 겁니다.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모의한 사람들, 최고 지휘관들, 범죄를 구상한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그러나 제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국무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담한 국회의원, 지금 당정협의회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정당과 국회에서 이번 윤석열의 범죄에 관여한 사람들은 수괴급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인 공무원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제 맘대로 하는 것을 막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 일단 밖에서 봤을 때는 12월 3일에서 12월 4일 그 계엄 해제 의결이 되기 전으로 친다면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 5층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들부터, 그리고 거기에 더 있겠죠. 국무위원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들어있는 그 막강한 여러 조직들, 이 사람들에게 공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항상 나라를 빼앗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때는 주먹보다는 머리의 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번에는 군경이 살상이나 파괴나 잔혹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접점이 좀 떨어져 있는 대부분의 인원들은 그것이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권한 행사였을 것이고 항명이라는 위협 속에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5.16 때를 봐라, 12.12 때를 봐라 하면서 군을 다그치는데 그것과는 다르다.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군의 경우에는 수계급이 아닌 사람들은 윤석열의 이번 범죄를 밝히는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사실을 밝히고 법의 세계로 돌아와라. 그리고 위증 정도가 아니라면 최대한 그들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왕을 모시다가 패배하면 왕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목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수계를 찾아내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수준을 높이고 성숙해져야 되겠다, 무지와 무식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서 또 생각이 멈추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이들인데, 우리가 일시킨 상층부에 있는 자들인데, 우리 국민들이 어버이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 잘했으면 얘네들이 더 올바르게 일을 했을 텐데 라고 해서는 안 되죠. 행동한 자들, 그들에게 1차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처단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2번 다시 나라를 뺏겠다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자꾸 이재명 씨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지하고 허황되고 간이 부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죠. 대한민국 내에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씨는 어떤가? 그 실눈을 뜨고 깔짝거리다가 전쟁 일으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재명 대표가 억울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진영이 옳은 일을 하면 옳다고 하지 말라. 자기 자신과 자기 측근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자, 앞으로 선출직에 쓰지 맙시다. 자기 범죄를 숨기려고 자기의 손발 노릇을 한 자를 꼬리 자르기, 단절하는 자, 마찬가지로 선출직에 쓰지 맙시다. 구시대적인 추장정치, 구시대적인 인맥정치를 하는 자 다 버립시다.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정치권을 보면 수산업자 묻은 자들 있고, 물론 하다 보니 국민의힘 쪽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명태균 묻은 자가 있고, 검찰 캐비넷에 코 낀 자가 있고, 이렇죠. 이런 사람들 안 된다. 명태균 묻은 자 보면은 이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파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조작, 여기에 언론이 합세하고 정당과 선출직 공무원이 합세하고, 그러니 위조 지폐를 만들어 놓으면 보통 조금 쓰다가 잡히죠. 그런데 이 위조 지폐를 공공기관이, 정치권이 유통시켜 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을 망친 것이죠. 이번에 윤석열을 구출하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린 자,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 선출직으로 뽑아 쓰지 맙시다. 그리고 대중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야말로 집단 행동을 안 한 국민들은 무슨 말을 해도 혹시 잠시 오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땅바닥 민주주의 활동을 한 대중들, 그리고 지금처럼 SNS의 영향력이 큰 이럴 때 집단으로 댓글 조작을 한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 것, 그것으로 깨어집니다. 민주주의는 개인 존중이 절대적인 것이죠. 이렇게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 의사 발표를 하는 것을 전제로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개인으로서 우뚝 서야 합니다. 자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실히 성장시켜야 합니다. 또 이번에 미신의 문제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미신을 집단으로, 그리고 미신을 공적인 영역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논리적이라든지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요행에, 그리고 희망하는 어떤 것을 가능하다고 갑자기 믿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적입니다. 미신이 집단으로서,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언제나 질서를 깨뜨리고 독재를 강화하는 편에 섰던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일을 이제 제대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믿으면서, 또 그 올바른 길이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학습하고 수련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국가의 주인들이 되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